자, 시작합니다. 자, 도시 농촌의 변화 해가지고 나와요. 헤이, 가이즈. 자, 도시의 형성. 개항 일부, 철도, 항구, 도로망.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된대요. 알겠어요? 또 교통요지나 공업지역. 교통요지 하면 대표적인 게 어디? 대전. 오케이? 개항한 데는 어디? 부산, 원산, 인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공업지역에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해요. 식민지 도시의 양면성에서 나와 있죠. 한국인, 일본인 거주지역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래서 서울에 니네 북쪽에는 누가 한국 사람이, 남쪽에는 누가 일본 사람이. 그래서 서울 북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영동. 그래서 북촌 무슨 마을 있어? 한옥 마을 있지? 왜 한옥 마을 있어? 옛날부터 한국인 거주 지역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거주지는 붕괴되고요. 일본인의 장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경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우스 화살 보였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일본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남촌 상가의 구역이 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에는 한국 사람, 남쪽에는 일본 사람 이렇게 진출하기도 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의 변화. 자, 의생활, 옷이 양복, 양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던 걸 오던 분, 서양식 복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지? 자, 그다음 전쟁 이후에는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 몸빼가 뭐라고 그랬어? 몸빼 바지. 이렇게 올리는 거. 몸빼 바지. 이게 뭐야? 일본 농촌 작업복이야. 그거를 이제 보급을 한 거고요. 식생활,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나오고요. 일본식 음식, 뭐 대표적인 초밥, 우동 이런 것들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콘크리트와 석조로 된 건물 증가하고요. 문화주택, 서민은 초가집 이렇게 나와요. 니네 혹시 토막집이라고 들어봤나? 토막집이라고 들어봤어? 그건 아닌데. 이게 그냥 지금으로 치면 판자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민들이 여기에서 뭐 한 거야? 모여 사는 거야. 다리 밑에.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 서울에 수만 명. 자, 그리고 농촌의 변화. 농촌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몇 년대? 1910년대. 산미증식 계획 몇 년대? 1920년대. 그치? 자, 일본 토지회사. 소수의 대지주가 토지 독점하고요. 높은 소장료, 세금, 고리대로 부담이 증가하고, 농민들은 화전민, 도시 빈민, 토막민 해가지고 나오죠. 빈민이야, 빈민. 자, 만주, 연해주 등 국외 이주 농민 증가. 1910년대는 땅 뺏기고 만주, 연해주 가고, 20년대는 쌀 뺏기고 만주, 연해주 가고, 3, 40년대는 다 뺏기지. 물자도 사람 노동력도.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농촌진흥운동 얘는 좀 알아도 30년대에 있었던 건데, 농촌에서 소작쟁이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3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실질적 목적이었어. 알겠어? 자, 그다음 조선 농지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됩니다. 자, 철도 건설 나와 있어요. 철도 건설은 X자형 간선철도망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맨 처음 철도가 뭐예요? 경인선이지? 그 다음에 경부선이지? 그 다음에 경의선 있지? 그 다음에 경안선 있지? 그 다음에 호남선 있지? 결국은 일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X자형으로 만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철도는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대륙 진출이고요. 두 번째, 무슨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이 있어? 물자를 약탈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자형 간선철도망이 나타납니다. 서울과 주요 지역 연결하고요. 공간 인식 그리고 시간 관념. 왜냐면 철도는 정확한 시간에 딱딱딱 출발하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거지. 기다려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 관념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시, 몇 분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새로운 상권 대전, 목포 등의 도시. 대전이 이게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어디에서 갈라져? 대전에서 갈라져. 그래서 니네 전라도 갈 때 호남선 탈 때 서대전역으로 가. 그리고 경부선, 대구, 부산 갈 때는 대전역으로 가. 몰라? 왜 열차 안 타봤어? 오셨어요. 화이팅. 자, 그다음 본인 거주지, 일본인 거주지 등장한다. 일제의 철도, 경제적 수탈과 계속 침략이 목적이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대중운동. 이 대중운동은 20년대, 30년대로 구분을 하는데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가 다 똑같아. 알았어? 자, 소작쟁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지주 수탈 해가지고 나옵니다. 농민의 생활이 악화돼가지고 자, 다 이렇게 나와.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20년대, 30년대. 20년대는 합법적으로, 30년대는 비합법적으로,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항일운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1920년대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공과금의 지주 부담,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동 반대 등 뭐를 요구한다? 생존권 투쟁이야. 20년대는. 알겠지? 대표적인 게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 친일 지주가 있어. 이 친일 지주가 문재철이라고 하는 새끼거든. 이 새끼가 소작료를 얼마를 받아 먹었냐? 60에서 70%를 받아 처먹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너무 어때? 힘들잖아. 소작료는 농사 져가지고 다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따지러 간 거지. 이건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문재철이가 경찰에 불러. 경찰 하면은 누구 편 들어주겠어? 친일 지주 편 들어주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이 경찰이 야 씨발 이건 너무하다 개새끼야 해가지고 요거를 몇 프로로 줄여줘요? 40%로 줄여줘요. 그럼 암태도 소작쟁이는 뭐한가? 항공? 알겠어? 자, 그리고 농민의 운동확산, 조선 농민총동맹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이 결성되어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이다라고. 자, 20년대 뭐 생존권 투쟁, 오케이? 30년대 뭐 항일 투쟁. 여기서 20년대는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즉 뭐예요? 합법적. 30년대는 혁명적 농민조합 중심으로 즉 뭐예요? 비합법적. 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 일제 탄압으로 위축되고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1920년대 노동조합 중심으로 그럼 무슨 뜻이야? 합법적.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해가지고 나옵니다. 부산 구두노동자 파업, 경성 인력거품 파업, 경성 고문공장 파업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조선 노동총동맹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컸었던 운동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알았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가장 컸어. 왜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뭐냐면 원산 지역에 영국계 석유 회사 라이징 썬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영국계 회사야. 여기에 중간 관리인이 일본인이고
노동자가 조선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독관이 일본인이고 노동자가 조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인을 구타해. 구타해가지고 조선인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본론부터 얘기하면 뭐 해외 다른 노동 단체들이 격려해주는 응원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지속하긴 하거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 생계가 굉장히 유지되기가 어려웠었겠지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월급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복귀해버리면서 결론은 실패합니다. 자,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이다. 그럼 뭔 소리야? 비합법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반제국주의적 항일 투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중일조정이요 일제탄압. 그래서 1900 언제 30년대 초반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알겠어요? 1930년대 초반. 중일전쟁이 1930년대 후반이면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딱. 왜? 전쟁하니까 이런 거 노동쟁이나 소작쟁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완전히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이 가장 많았어요. 다 똑같은 거야. 1920년대, 1930년대 이거 무슨 투쟁? 생존권 투쟁. 이때 항일 투쟁. 이때는 합법 투쟁. 이때는 비합법 투쟁. 노동쟁이도 그렇고 소작쟁이도 그렇고. 오케이? 소작쟁이는 1923년에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1929년 뭐 있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는 언제 가장 많았다? 1930년대 초반에 가장 많았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양한 대중운동에서 여성운동 나옵니다. 배경, 가부장적 관습, 재산상속, 취업, 임금 등에서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합니다. 오케이? 윤준이는 페미니스트지? 너 페미니즘 아니야? 페미니즘 여자끼리 뭐. 아이 미친놈. 양성평등. 응. 양성평등 하자. 안 한다며. 여자는 확실히 안 해. 아. 그래서 깔구나? 안 깔았어. 아직은? 아직이 아니라 안 깔아요. 아. 소원 좋아 민주주의. 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 해방을 목표로 여성운동 전개합니다. 자,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그리고 조선 여성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대. 그래서 좌익, 우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요. 근우회는 뭐냐? 신간행위 자매단체예요. 알겠어? 잡지 근우라고 하는 거 기관지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얘네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를 통합하여 결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하면 신단이에요. 여성의 민족유일당 운동하면은 근우회. 알겠어? 얘네들은 읽어보면은 조선 자매들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소년운동. 소년운동은 천도교 소년회 기억해 두세요. 천도교 소년회. 자, 여기에서 뭐 만들어요? 어린이날 만들어요. 인물 방정환.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만들 거. 어린이날 언제요? 뭐 받아 그때? 생일 선물밖에 안 받습니다. 너는? 제가 5월에 저 이번에 뭐 이번에는 뭐 안 받았다는 얘기는 작년까지 다 받아 먹었다는 얘기. 중학생 때 받았죠. 중학생 어린이 맞아요. 생일 선물은 뭐가 있냐?
생일 선물은 뭐 받아? 저는 현금을 받습니다. 아, 현금 제일 좋죠. 자, 어린이날 해가지고 처음에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오케이? 여기 5월 5일로 바뀐 거고요. 잡지 어린이 여기 있죠. 청년운동. 청년운동이 본격화돼가지고 조선 청년 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별거 아니고요. 형평운동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평이 무슨 뜻이냐면 저울처럼 공평하게라는 뜻이에요. 저울처럼 공평하게. 자, 이게 뭐라고? 형평운동입니다. 알겠어요? 자, 과거교육으로 법률상 신분제도 폐지됐고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에 대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어요. 예를 들면 백정의 자식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백정의 부인은 머리에 비녀를 꽂을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백정이다라고 하면 그냥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서, 전주 아니에요.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 이때 이제 백정 누가 이학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전국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사회운동단체와 연대,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다. 그래서 백정도 어떻게 해달라? 인간답게 대우해달라. 백종원 인간도 아니게 된다 대우였어요.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죠. 너무해. 목숨들이었어요. 제 이상해. 학교에서도 저러네. 학교에서도 저러면 어떡해. 집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집에서도 엄마 힘드시겠다. 자, 그다음 대종교, 단군 신앙 중심으로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중광단을 조직하여 이 중광단이 1920년대 뭐가 된다고요? 군정서군이 된다고요. 얘가 뭐 했다고요? 1920년 10월에 청산리 대처됐다고요. 오케이? 자, 불교 한용운을 중심으로 4.7년 폐지운동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회 해가지고 나옵니다. 오케이? 한용운 하면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민족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었지. 님의 침묵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천도교, 동학이죠. 3대 교주가 손병희인데 손병희가 이름을 동학으로 나눴어요. 자, 이 천도교가 여성, 어린이, 소년 이런 운동 지원합니다. 알았죠? 어린이 운동은 어린이, 소년 운동하면 뭐라고? 천도교 소년의 인물은 방정환 만든 거 어린이날. 자, 그 다음 여성, 소년운동을 지원하고요. 원불교, 박중빈인데요. 생활형 불교라고 얘기해요. 생활형 불교 해가지고 허례허식, 금지, 금주, 남녀평등. 그래서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새생활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개신교는 학교 병원이에요. 학교하고 뭐? 병원. 오케이?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운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양에 주기철 목사 사망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천주교.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이에요. 고아원 양로원. 만주에 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조직합니다. 알았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워. 테이프 두꺼운 거 없냐? 정태희. 저서 주된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는 민족문화, 수호운동 해가지고 한글. 자, 첫 번째 조선어 연구회. 이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뭘로 바꿔? 조선어학회.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 1907년에 국문연구소. 이 국문연구소가 인물이 누구였냐? 주시경, 지석경 이런 사람들이었었지. 얘네가 뭐 만들었어? 가, 야, 날, 뭐 이런 것들. 이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에서 만듭니다. 자, 주시경의 제자들이 가기야날. 이게 뭐예요, 오늘의? 한글날 잡지 한글을 강해. 오케이? 한글날 몇 월 며칠이야? 10월 10월. 며칠? 아침에 오늘 조기태를 헐 진짜요? 힌트 없어요 쌤? 조사가 앞이요? 미친 소리 엄청 없잖아. 시간 제한때 잠깐만 9일이야. 저 새끼 검색하고 있어. 시간 검색해. 사기 처먹으러. 자, 그다음 조선어학회. 조선어 연구회 확대 개편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제정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봐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은 못해요. 어떻게 돼? 시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전은 해방 이후 50년대 만들어져요. 한글 학회에 의해서. 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당해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제목 쭉 나와 있는데 1942년이야. 1942년이면 뭐 못 써요? 한글 못 씁니다. 한국어 못 씁니다. 근데 열차 안에서 조선인 여학생 2명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사고 경찰이 적발해. 이거 저번 시간 했는데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가르쳐줬냐 해가지고 태진이 오빠에서 태진이 오빠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조선어학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직을 작사를 내버립니다.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사.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 여기 봐봐. 정체성은 한국사는 발전 없이 고대에 정체되어 있어. 알겠어? 조선이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인데 일본의 도움으로 현대 사회로 점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고대 역사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고대 다음에 뭐가 없어? 중세가 없지? 중세 없이 바로 뭐 현대가 아니라 근대로 가요. 근데 중세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중세 부재론이라고도 해. 탈물성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야. 알겠어? 그래서 주체적인 무언가는 개뿔 없는 애들이고, 단파성론. 한국은 만나잖아. 애들이 만나면 서로 뭐하기 바빠? 욕하고 뒷담화하기 바쁜 민족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죽여. 단결이 절대로 안 되는 종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알았니? 자, 일제의 한국사 왜곡,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이 요 세 개고요. 식민사관에 대응하고 뭐하자? 민족의식을 고취하자. 민족주의사,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사 연구하고요. 독자성 및 민족정신을 강조합니다. 대표 인물은 박은식과 신재영.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알겠죠?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그래서 조선이 들어가.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알았어? 그래서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 그리고 국헌사상. 나라는 껍데기. 알겠어? 껍데기는 없어도 돼. 왜? 혼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국어, 국사가 중요한 거야. 혼만 살아있으면 나중에 껍데기는 어떻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그래서 얘는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 남가 사상을 주장한다라고 해요. 조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에서 굉장히 극찬한 운동이 묘청의 성경천도 운동을 극찬해요.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우리나라와 외국의 투쟁으로 진행되는 게 역사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사회경제사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물사관에 기반해서 한국사 연구, 그래서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해요. 무슨?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알았어요? 얘가 이 정체성론을 반박합니다. 알았어? 사회경제사학이 뭘 반박한다고? 정체성론을 반박한다고? 이거 봐. 어떤 애가 태어났다고 쳐. 그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걸어? 일단 뭐해? 뒤집기를 하겠지. 그리고 뭐해? 앉아요. 기어다니겠지. 그 다음에 일어서겠지. 그 다음에 걷겠지. 그 다음에 뛰기가 가능하지. 알았어? 그럼 봐봐. 이게 원시 사회인 거야. 고대 사회 보고, 중세 사회 보고, 근대 사회인 거야. 알았어? 만약에 조선이 근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걷는 거지. 그냥 갑자기 기어다니다가 걷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어떤 경우를 거쳐야 돼? 일어서는 이 경우를 거쳐야 돼. 즉 지금 조선이 근대 사회다라고 얘기한다면 세계사적 보편성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조선도 반드시 무엇을? 중세를 거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뭐다? 사회, 경제사, 정체성론을 반박한다. 자, 그 다음 조선학운동. 안재무, 정인보를 중심으로 해서 실학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자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서 열당전설을 간행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운동은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이나 다 합쳐가지고 다 같이 함께하고요. 실증사, 문헌고증이에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실제 증거에 의해서. 알겠어? 그래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병도와 손진태가 만든 게 뭐예요? 진단학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실제적 증거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야?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이야. 알겠죠? 민족주의 사학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박은식, 신채호. 박은식 국헌사상, 저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오케이? 자, 신채호 무슨 사상? 남가사상, 화랑정신, 조화 뭐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저서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사회경제사 백남훈. 백남훈은 뭐를 반박해서? 일제 정체성론을 반박해서. 왜?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서 한국사로 발전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 하면은 이병도와 손진태. 이병도와 손진태가 무슨 단체 만들어? 진단학회. 진단학회 해가지고 이병도, 손진태. 알겠죠? 실증주의 사학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되고, 문화, 예술 해가지고 나오는
보쇼. 자, 문화, 예술 해가지고 나오죠. 자, 1910년대 계몽적 성격 해가지고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 등장해. 대표적인 친일파이들은 하지만 이광수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우리나라 장편 최초 장편 소설 무정이라든지. 최남선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가 뭐였었지? 해외에서 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다양한 문예사 쪽에 등장해서 사실주의, 저항문화, 신경향파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다양한 문예사 쪽에서 사실주의가 나오고요. 저항문화 가면은 대표적인 게 한용운의 님의 지문, 이상화의 빼앗김들에도 오문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신경향파 문화 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생깁니다.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영어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뭐라 그래요? 카프 문학이라고 해요. 즉 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30년대 순수문학 해가지고 등장을 해요. 순수문학 하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시인이 누구예요? 정지영, 김영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1940년대 친일문학, 저항문학 이렇게 나오는데 저항문학 하면 이육사 윤동주가 대표적이에요. 이육사 하면은 대표적인 뭐 있어? 이육사 절정. 윤동주 하면 뭐 있어? 서시 별에는 밤 못 들어봤냐? 네. 아, 뭐 시를 읽어봤어야 알지. 시는 책, 국어 책에서만 보는 거냐? 그리고 친일문학 지랄하네. 뭐 취직병이고. 지금 왜 그러나? 주교환, 오창명, 서정주, 홍남파 이런 사람들 다 친일문학으로 가지. 알아서요. 뭐 아니테라든지 예술계가 다 친일로 가요. 홍남파 아니테는 뭐 작곡가니까 여기서 문학 여기서 빼고 주요한 하면은 현재면. 자, 주요한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 노천면, 기천, 서정주, 오장, 마스의 성가, 현대면, 고향생각 이런 애들 다 친일. 알겠어요? 친일 예술가 하면 아까 홍남파라든지, 홍남파는 애국가 우리 만들어지기 전에 애국가처럼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공상화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거 작곡가인데 홍남파는 친일로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애국가 작곡했던 안희태 같은 경우도 친일파예요. 오케이? 안희태 애국가 친일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 예술활동 음악, 창작 동요, 가곡, 라디오, 축음기, 음반 뭐 이런 것들 등장하고요. 미술, 서양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안중식, 나혜석, 이중섭 이렇게. 이중섭은 특히 유명한 그림이 뭐야? 소그림이 되게 유명하지. 지금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여주 화가예요. 자, 그다음 연극, 심파극, 토론, 신극운동, 극예술연구회 뭐 해가지고 나오고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나온교회 아리랑. 이 나온교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단성사에서 배우입니다. 원박사 아니고요. 알겠죠요? 네. 영화 해가지고
감독 나온 줄, 주연 나온 줄, 시나리오 나온 줄, 다 나온 줄 봐요. 그래서 혼자 다 해요? 천재네 뭐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천재요?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친구지.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한국사 활동지 1세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 해가지고 1930년대 경성의 부천과 남천, 자동차 보급, 서양식 복장 뭐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야? 서양식 무언가가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독립문 건축성도, 개화당 정, 토막, 을사도자, 삭불공원에서 독립선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가 배경이래. 독립문은 독립했으니까 1890년대지. 개화당 정부는요 1880년대지. 토막집 맞죠? 왜? 거울 봤어? 빨리 갔다. 이분은 빠졌어? 아니 왜 거울을 왜 봤어?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토할 것 같잖아. 담배 피러 가는 거지. 을사늑양 1905년이죠. 독립선언서 1919년이죠. 오케이? 1930년대는 토막을 짚고 사는 빈민이 등장을 하고요. 얘는 문제가 뭐냐? 옆에 거는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노동쟁이와 소작쟁이에 대해서 옳은 것. 1930년대 노동쟁이는 일제 탄압으로 점차 위축되었다. 20년대 노동쟁이에 대한 대응, 소작쟁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었다. 20년대 소작쟁이는 소작인 조합 중심으로 확산했다. 20년대, 30년대 갈수록 항일 투쟁의 성격이 약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자, 봐봐. 1930년대 노동쟁이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버려. 그치?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차 위축되었다. 맞겠지?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1920년대가 틀렸고 20년대는 소작인 조합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합법 투쟁이라고 얘기했었지? 오케이. 자, 그리고 리얼 항일 투쟁의 성격이 약해져요. 1930년대는 항일 투쟁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건 발생한 시기 농촌 상황에서 나오네요. 일제히 저민가 정책으로 지주 수익이 감소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했는데 암태도 지주 문제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거는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 해가지고 나오니까 20년대 한번 가보자. 담배정이 발행되었다. 요거 고종 즉위하고 나서 경복궁 중건입니다. 1870년대고요. 미국 공출제도, 공출이라고 하는 거는 1930, 40년대고요. 토지 조타 사업, 요거는 1910년대고요. 혁명적 농민조합 1930년대고요. 토지 개간 비용, 수리조합비 등 농민 부담이 가중됐다. 1920년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4번 문제. 단군 실행을 기반으로 창시됐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나철, 우교 얘네들이 만든 게 뭐예요? 대 종교가 되는 거지? 자, 중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맞았네요. 답이네. 배제학단 아펜젤러 누구야? 서양 선교사예요. 동학을 계승하여 뭐예요? 천도교예요. 의민단을 조직하여 의민단 하면은 아까 뭐 했었지? 천주교 조선 불교 유신에는 말 그대로 불교죠. 거울 막 보고 다니지 마. 아이씨 촬영하잖아.
자, 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예심 종결 결정. 이 단체는 기초적 어문 운동을 도래 표면적으로 문화 운동에 가면 아래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단체로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문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는데 실력 양성 운동을 해요. 알겠죠? 그럼 어문 운동은 뭐야? 조선 어학회가 되겠네. 오케이? 무슨 해? 1번 박연의 제정.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가 되고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 발행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지? 양기탁 배대리지. 응? 얘네 단체는 신민했고요.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였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민족주의사 하면은 박은식이라든가 신채호, 뭐 정인보, 안재홍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병도, 손진태 그리고 또 사회주의사 하면 백남은 이런 인물들이 있죠.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맞죠? 입헌군주제 국가 수립을 주장을 했다. 입헌군주제 국가는 주장한 적이 없죠. 자, 7번 나에 대한 설명. 나는 사회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취급하려 했다. 즉 원시 시족공산체의 상태 삼국시대 정립의 노예경제 삼국시대 말부터 최근세까지의 아시아적 봉건사회 특징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 과정 자본주의 맹화 형태 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과정 이상과 같은 계획을 뭐한대요? 차근차근 수행해 갈 작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자, 조선 사회 경제사 이거 오케이? 백남문이에요. 식민사관의 정체성으로 반박한다. 맞죠? 유물사관에 기반하여 맞죠? 실증적으로 탐구할 것 이건 이병도 손진태 실증주의 사학이죠. 세계사적 보편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조선상고사 하면은 누구야? 응? 신채훈의 자, 민족주의사 맞았네. 소년운동 선언문, 평평운동, 유물사관, 문헌고증, 객관적 소설. 야, 소년운동 하면은 천도교 소년회지. 평평운동은 조선 평평사라는 단체가 있고요. 유물사관 바탕으로 사회경제사학을 얘기하는 백남문이죠. 문헌고증을 통한 한국사를 객관적 예술 실증주의사 이병도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자, 미추치 문화 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가. 자, 1926년 개봉한 영화 아리랑 포스터가 돼요. 아리랑은 어디에서? 단성사에서 1926년 개봉했어요. 신경향파 문화 1920년대 맞죠? 원각사가 세워졌다. 이거 1900년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오케이?